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에서도 그렇고 M&A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M&A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승장의 초입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M&A 이슈가 왜 강세장을 알리는 파랑새인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A를 하게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M&A를 하는 기업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을 합병을 해서 기업의 외형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쟁회사,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다 그러면은 조금 작은 경쟁회사를 합병해가지고 더 큰 파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슷한 목적으로 해서 경쟁사일 수도 있고 또는 유사한 업종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영업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 있는 전문적인 그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추진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투자 목적으로 M&A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를 해서 이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란 전략으로 해서 회사를 청산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헤지 펀드의 전략도 M&A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M&A의 그 금액과 발생 횟수가 증시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의 그러한 흐름을 차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과거 왼쪽이 아마 이제 200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왼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00년 이후부터 해서 2003년까지 M&A 거래 금액과 거래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2003년부터 해서 이게 턴업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03년부터 해서 전 세계의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M&A의 횟수와 금액이 턴업되는 그러한 순간부터 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M&A 규모라든가 횟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였는데요. 자, 올해 1월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생됐습니다. 올해 1월에 M&A의 규모가 같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5%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고무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에 M&A 증가에 따른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M&A가 왜 이러한 지금 같은 상황,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에 있기 때문에 M&A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락장의 이 마무리 구간에서 상승장으로 턴업할 때 그 시점에 발생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보통 약세장 내지는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는 중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예전엔 10,000원 하던 주가가 1,000원대에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주가 수준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물로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 경영 실적이 경기 악화에 따라서 계속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저평가된 구간까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모기업이 살기 위해서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알짜 자회사를 팔 때 제값 주고 팔지 못하고 덤핑해서 떨이로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죠. 여기에 지분 구조가 취약한 회사들 같은 경우 저평가된 구간에 있게 되면은 지분을 공격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0년 전에 SK가 소버린에 의해서 지분을 공격받을 때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본격적으로 이제 M&A 시장이 커졌을 때 발생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 경기가 장기 불황을 겪게 되면은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저금리 상태다 못해서 요즘은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땐 예전에는 어떤 기업을 흡수합병하려고 그러면 약간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와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게 그리고 풍부하게 유동성을 확보해서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M&A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M&A 시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M&A를 역이용하시라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시면은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정황을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저금리 상황으로 해서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이 유동성이 더욱 팽창하게 되면서 M&A가 폭증하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M&A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타겟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보통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분을 매입한 회사도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피인수 당하는 그런 회사들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 그룹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평가된 기업, 특히 자산 가치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자면은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30%도 안 되는데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그런다면요. 자, 이런 회사들 포트폴리오 쭉 꾸려 두시면 아마 한 10종목 중에 두세 종목은 아마 이번 그 상승장에서 반드시 지분 관련한 경제 또는 M&A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계좌 수익률 크게 올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실 수 있으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